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폭탄을 우회하기 위해서 동남아 순방에 나섰습니다마는 미국의 관세에 공동 대응하자는 그의 요구는 사실상 허공의 메아리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평상시에는 갑의 위치에서 동남아 국가들을 막 대하다가 미국으로부터 압박을 받으니까 동남아 국가에 손을 벌리는 그 모습에 오히려 동남아 국가들이 코웃음을 치는 형국을 보이고 있습니다. 와이타임스가 이 문제를 짚어봤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베트남 공산당 기관지인 난단은 14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및 총서기가 하노이에 도착해 1박 2일 일정으로 베트남 국빈 방문을 시작했다면서 시진핑의 베트남 방문은 네 번째로 올해는 특히 베트남 중국 수교 75주년으로 의미가 깊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시진핑 이번 순방은 올해 첫 해외 방문이고 주석직 취임 후에 네 번째 베트남 방문입니다. 트럼프 정부로부터 관세 전쟁을 벌이고 있는 이 와중에 시진핑 총서기가 베트남을 방문한 이유는 한마디로 이 동남아 국가들이 힘을 합쳐서 미국의 관세 전쟁에 공동 대응하자 하는 의도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진핑은 베트남에 이어서 16일부터 18일까지는 말레이시아와 캄보디아를 연이어 방문합니다. 이런 시진핑의 생각은 이날 공산당 기관지인 난당, 그러니까 인민보의 기관 뜻과 길이 같은 사람들이 손잡고 나가자 이런 제목의 기고문 글을 통해 명확히 드러납니다. 시진핑은 이 기고를 해서 무역전쟁과 관세전쟁에는 승자가 없고 보호주의에는 출구가 없다면서 다자간 무역체제를 확고하게 유지하고 글로벌 산업 공급망 안정을 유지하며 개방적이고 협력적인 국제 환경을 유지해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진핑은 이어서 베트남과 중국은 공동 운명체라면서 이를 위해 베트남과 중국을 잇는 세계 철도 노선 구축 사업, 스마트 항만 건설 사업에서 협력할 준비가 됐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베트남의 럼 서기장도 중국 관영인민일보 기고문에서 중국 최고 지도자 중 가장 많이 베트남을 찾은 시 주석이 베트남의 진심 어린 동지이자 절친한 벗이라고 화답하면서 중국은 베트남의 최대 무역 상대국이자 세 번째로 큰 외국인 투자 국가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부이타인 선 부총리 겸 외교부 장관은 이번에 베트남이 철도, 농업무역, 디지털, 녹색경제 분야에서 협력 강화를 기대하고 있으며 양국이 여러 분야에서 약 40개 합의에 서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양국 간의 우호적인 메시지들이 오갔지만 사실 이 시진핑 주석이 베트남을 찾는 가장 큰 이유는 이미 언급했다시피 미국 트럼프 정부의 관세 폭탄에 동남아 국가들이 힘을 합쳐서 공동 대응하자고 설득을 하려함입니다. 시진핑이 방문하는 세계 나라는 2018년 미중 1차 관세 전쟁 이후에 중국의 공급망 다변화 전략에 따라 중국과의 교육 규모가 급증한 국가들입니다. 트럼프 재집권으로 2차 관세 전쟁을 치르는 중국은 동남아를 중국 플러스 원 방식은 물론이고 아예 중국 공장의 대체 시장으로 활용하는 한편 제조 거점으로 삼아서 우회 수출을 늘리는 등 전략적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더욱 커졌습니다. 여기서 중국 플러스 원이라는 게 뭐냐면 중국의 모 공장을 두고 베트남에 플러스 원 공장을 개설해가지고 사실상 중국에서 제조를 하지만 미국으로 수출하는 제품의 태그에는 메이드 인 베트남을 부착하기 위해 설립한 공장을 말합니다. 중국은 그동안 이런 식으로 중국을 우회해서 중국산이 아닌 것처럼 미국을 속여서 수출을 해왔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베트남은 중국산 중간재를 대거 수입해서 완성품을 만드는 국가로 중국과의 교육 규모가 아시안, 그러니까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국가 가운데서 가장 큰 2,600억 달러, 한 371조 원 정도에 달했습니다. 2024년이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베트남의 무역에서 중국 의존도는 26%에 달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시진핑은 베트남 방문을 앞두고 미국을 겨냥해서 관세 전쟁에는 승자가 없다면서 중국과 베트남은 홍색, 그러니까 사회주의 유전자를 계승하며 양국은 산업, 공급망과 5G, 인공지능, 친환경 발전 등 협력을 확대해야 된다 하는 글을 베트남 난단, 인민보에 실었던 겁니다. 그러나 눈여겨볼 점은 베트남이 이미 중국의 하청 공장이 아니라 사실상 중국을 대체하는 서방 기업들의 근거지로 변신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미 미국을 비롯한 서방 사회의 대중국 압박 정책에 의해서 중국에 있던 수많은 공장들이 이미 베트남으로 이전해 왔고 앞으로는 아예 중국인들이 대표인 공장들마저도
베트남으로 대거 이주해올 기세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중국 지도부의 손길이 닿는 것 자체가 베트남 입장에서는 거북스러운 존재로 되어버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만큼 베트남이 이미 미중 갈등의 최대 수혜국이 되어버렸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정부가 베트남을 중국산 상품의 대미 우회 수출 경로라고 콕 찍어서 46%라는 초고율 관세를 부과한 것은 베트남에게도 엄청난 자극제가 됐습니다. 일단 그런 관세가 90일간 유예가 되긴 했지만 만약 베트남이 중국산 상품의 대미 수출 우회 경로라는 낙인을 벗어던지지 못한다면 베트남의 산업은 그대로 좌초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베트남은 미국의 초고율 관세를 맞추기 위한 총력전에 돌입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첫 번째로 내놓은 방안이 중국산 제품을 베트남으로 들어와서 베트남산으로 생산국 표시만 바꿔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불법 환적 단속을 강화하기로 겁니다. 이와 함께 또람 베트남 공산당 총서기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미국과 협정을 맺을 수 있다면 미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0%로 낮추고 싶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대미 수출을 정상화하고 양국 간의 경제 관계를 강화하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람 총서기는 아울러서 미국도 베트남산 제품에 대해서 유사한 세율을 적용해 줄 것을 제안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같은 제안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양국은 가까운 시일 내에 관련 협정 체결 가능성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베트남은 이를 통해서 대미 수출을 지키고 무역 불균형 해소도 함께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베트남은 공산당이 지배하는 국가이지만 이미 중국의 품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실제로 베트남의 경우에 미국으로의 수출이 10% 감소한다면 GDP 성장률이 0.84%포인트 하락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특히 의류, 신발, 전자제품, 스마트폰 등 주요 수출 품목이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상황에 사실상 미국과 중국이 디커플링의 길을 간다면 최대 수혜국이 베트남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이미 중국의 저가 상품들의 생산 공장들이 베트남으로 이전해 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트남 입장에서는 선택 여지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시진핑이 같은 공산당이 주도하는 동지 국가라고 말을 해도 베트남은 중국이 아닌 미국의 손을 잡고 가야만 하는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 시진핑이 아무리 베트남을 방문해서 살살 달린다고 해서 시진핑의 말대로 흘러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단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 중국은 내친 김에 트럼프 관세 등에 대항하는 세력권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아예 중국은 이를 공식화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로이터 통신은 중국 정부는 외교 채널을 총동원해서 다자무역을 주장하는 공동선언문 발표를 추진하고 있다면서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무역 협상 압박을 받는 나라의 정부 관리들에게 공식 사안을 보냈다라고 전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유럽연합의 한 외교관은 로이터에 주요 20개국 그러니까 G20에 속한 몇몇 국가에도 중국의 공동선언문 동참을 요구했다고 말했습니다. 로이터는 이어서 이 사안에는 중국의 입장을 반영한 미국 비판 정책도 담겼다면서도 하지만 선언문에는 중국의 과잉 생산 능력, 보조금, 불공정 경쟁 등 중국에 대한 우려는 반영되어 있지 않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시진핑 총서기는 말레이시아와 캄보디아 방문도 하기로 한 겁니다. 특히 중국은 올해 아세안 순회 의장국에 오른 말레이시아에 각별히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리창 중국 총리는 지난해 6월 중국 총리로서는 9년 만에 말레이시아를 방문해서 무역, 투자, 농업, 제조, 금융 등의 협력 강화를 합의했습니다. 이들 양국 간의 교육 규모는 지난해 전년보다 11.4% 늘어서 사상 최대 2,120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말레이시아는 화교 인구 비중이 20%가 넘습니다. 캄보디아 또한 경제 규모는 작지만 동남아의 대표적인 친중 국가죠. 지난 5일 중국의 독점 해군기지로 사용될 우려가 제기된 캄보디아의 레암 해군기지가 개장했고 중국 캄보디아 합동군사훈련도 같은 날 진행됐습니다. 이렇게 중국은 항미연대를 모색하면서 동시에 미국이 주도하는 반중연대에 참가하는 국가에 대해서도 위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중국 중앙방송 그러니까 CCTV가 운영하는 소셜미디어인 위위안탄테는 13일 만일 누구라도 중국의 이익을 갖고 미국의 항복문서로 바친다면 중국은 절대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사실상 반미연대를 주창하면서도 이를 거부하는 국가들에 대해서 위협을 한 겁니다. 이는 미국이 추진하는 대중국 포위망에 동참할 경우에
중국이 보복하겠다는 경고를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중국의 관세 대응은 중국 공산당 중앙선전부가 주도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에 관련 로이터는 당 지도부는 상무부와 외교부 직원에게 모든 휴가를 취소하고 24시간 휴대전화를 켜두라는 전시 태세를 발령했다라고 전했습니다. 이렇게 중국은 이미 사실상의 고립 상태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아마도 미국은 반중국 정책 목표를 확실히 달성하기 위해서 반중국 대열에 선 국가들에게는 상당한 당근책을 제시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럴수록 시진핑의 중국은 갈라파고스의 섬이 될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진핑 주석이 이번에 베트남을 비롯해서 동남아 3국을 방문하긴 하지만 그렇다 할 성과도 거두지 못하는 빈손 외교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평가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화이트하면 국제정세 분석의 주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